라일리 공무원 영어 문법 타스크 포인트 56 일반적인 전치사의 특징. 여러분 전치사 처음 했을 때 공무원 시험에 전치사 기출 포인트 설명됐던 거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전치사와 명사 함께 쓰이는데 이 명사에 따라 전치사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앞서 배웠던 타스크 포인트 54, 55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하는 단어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내일 우리가 배울 타스크 포인트 57에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세 번째가 일반적인 전치사의 쓰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얘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문맥상 쓰임을 파악하고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가장 어렵지만 시험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전치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일반적인 전치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던 문장으로 일반적인 전치사 특징을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장 구조부터 시작할 건데요. I가 주어, had lost가 동사, my front door key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and 접속사 나왔고요. 다시 주어, had to smash가 동사, window가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해석, and 앞에 있는 I had lost my front door key부터 볼게요. 나는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렸다. 이거죠. I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이렇게. 그 다음에 and 뒤의 형태를 볼게요. I가 동사하다. 뭐예요? 나는 부셔야만 했다. 뭘 부셔야만 했어요? 목적어? 창문을 부셔야만 했다. By a brick. 벽돌로 부셔야만 했다. 바로 동사 수식하고 있죠?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셔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오늘의 기출 포인트 바로 전치사는요. 바로 by입니다. by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 벽돌로 이렇게 해석된 거 봐서는 이게 수단과 방법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by가 수단 그리고 방법으로 쓰일 때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by bus. 너 어떻게 왔어? 그리고 by taxi. 그럴 때 우리는 어를 사지 쓰지를 않죠. 따라서 여기에서 by a brick이 수단과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쓰인 건 아니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냐? 뭐예요? 동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창문을 어떻게 깬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손으로 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가 아니라 뭘로 바꿔준다? with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한국말로 여러분이 전치사를 공부할 때 뭐뭐로 이거는 전치사 by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나 이런 문제 나면 못 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국말이 이렇게 해석할 때는 전치사 이렇게 쓰여요 라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각각 전치사의 쓰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by 그러면 수단과 방법. 두 번째 시간 완료. 세 번째 원인과 방법. 다섯 번째 수동태의 주체. 이런 식으로 쓰임을 알고 문장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기출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쓰임 그리고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한국말로 이렇게 될 때 전치사를 쓰인다가 아니라 이 전치사는 어떤 쓰임이 있고 걔는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공부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전치사를 오늘 배울 필요는 없죠. 그래도 by 말고가 아니라 다시 with 말고 대표적인 전치사, 이건 반드시 알아야지 하는 전치사의 쓰임과 의미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from, to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from, to는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rom은 시작점, to는 도착점. 그래서 from A to B, 그래서 A에서부터 B,
까지라는 의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from은 이동할 땐 어떤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출처나 원래 상태랑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어떤 출처나 출발지 이런 걸 사용할 때 from을 사용할 수 있어요. to는 당연히 이동 방향 할 때 나 어디까지 가? to school, to work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목표 지향적으로 어디에 도착되는지로 쓸 때도 사람, 장소, 목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국말로 뭐뭐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뭐뭐로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반드시 to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 by입니다. by는 쓰임이 이렇게 6가지나 있어요. 시간, 장소, 시간과 함께 쓰일 때 완료의 의미를 가질 때 뭐뭐까지 그래서 by Friday 하면 금요일까지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장소와 함께 쓰일 때는요. 그 옆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y table 그러면 테이블 식당 옆에 이런 의미죠. 우리 독해하다 보면 by ing 형태를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뭐뭐 함으로써 동사하다 이런 원인과 방법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4번 수단과 방법이죠. 여기선 by 버스, 택시 딱 한정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요. 정도, 비유로 차액이에요. 우리가 가격이 새우깡의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큼 오른 거예요? 100원만큼 오른 거죠. 그럴 때 뭐뭐만큼 할 때 by 1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액을 쓸 때 by를 쓸 수 있고 수동태 원래 주체일 때도 b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y 같은 경우는 쓰임이 다양한 만큼 문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쓰임을 기억하셔야 될게요. 다음 for는요 2가지예요. 목적, 이유 그리고 기간과 함께 쓰일 수 있고요. 기간과 함께 쓸 때는 우리 전에 배웠죠. 동안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다음 이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업종,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업종에서 라고 쓸 때 전치사 in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공 얘기하잖아요. 그럼 major in 한단 말이에요. in 다음에 뭐 computer science, computer engineering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때 in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업종,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공간, 어떤 공간 있고 그럴 때 in Seoul, in the back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기간과 함께 쓸 땐 후에요. in 10 minutes, 그럼 10분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 같은 경우는 시간, 이때는 요일, 날짜, 특정한 날과 함께 쓰이고요. 장소와 함께 쓸 때는 표면, 그리고 온이 주제와 함께 쓸 때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충분히 암기하시고 퀴즈 보시고 문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고고고!